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승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주로 대표 지수 차트와 미 차트 분석과 의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강보와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약보와 마감했습니다. 지난 한 주의 핵심 키워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세였고요. 금요일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중국 부동산 위험이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험은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지난주 내내 증시를 압박했던 것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지속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중국발 소식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 보시면 3대 지수가 2%대 하락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에 이어서 S&P 500 지수, 다우존스 지수가 5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 눈에 띄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지속했다라는 점, 유가가 중국 경제 부진 우려로 7주 연속 상승을 마감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투자 자산 중에 비트코인이 한 주간 가장 큰 폭 하락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비트코인의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S&P 업종 ETF 주간 등락률 보시면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소비재의 경우 가장 큰 폭 하락을 보였는데 테슬라의 약세가 가장 큰 폭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 업종의 경우 주간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 업종이 유가 하락에 따라서 조정 국면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입니다. 작년 10월 고점 돌파 여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의 빅 이벤트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반응입니다. 23일 수요일 장 마감 후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3분기 가이던스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이는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와 같이 반도체 업종 그리고 빅테크의 상승 촉매제 역할을 할지, 이로 인해 기술 업종이 다시 주도 업종이 될지, 이 부분에 월가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 또는 기술주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께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 시간의 움직임과 미국 선물 움직임을 체크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잭슨홀 미팅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25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5분에 연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추가 긴축 여부에 대한 힌트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하방향으로 크게 출렁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요. 이 발언에 따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 또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10년물 국채 수익률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 고점인 4.33%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돌파하고 안착한다라고 하면 기술주의 하방 압력이 높고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정고점 돌파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가 오를 것이다, 경기 회복감 등이 같이 믹스돼서 나옵니다. 현재 이 세 가지와 함께 최근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인한 수급 측면으로 보자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보니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역으로 채권 수익률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하락장과 올 초까지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보이는 역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다 올해 3월부터 기술주의 랠리가 시작된 이유는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세, 경기 연착륙 기대감, AI, 빅테크의 성장성, 이와 같은 것이 맞물리면서 역상관관계 균열이 깨졌었는데요. 최근 단기적으로 역상관관계가 재발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를 통해서 나스닥 지수의 향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월가의 시각입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단기적이지만 나스닥 지수와 동조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나스닥 지수와 동조화가 높았는데요. 이 동조화라는 것은 긴축 정책 지속 우려라는 것과 맞물려 있고요. 그 외에 비트코인 하락 배경은 이 두 가지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과매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25,000달러의 지지 형성 여부가 중요하고요. 25,000달러를 하향 돌파하면 비트코인의 경우 하방 압력이 훨씬 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인데요. 현재 3대 지수가 주요 지지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반등이 나올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 S&P 500 지수 박스권 전망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장 좋은 박스권 전망인 51평선의 지지 속의 요 박스였는데 1번은 깨진 상태에서 현재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박스권 양상이 2번 라인입니다. 박스 하단부가 4,300 전후 라인인데요. 이 부분의 지지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마저 깼을 경우에는 그 다음 지지 라인은 현 상승세의 피보나치 38.2 구간인 4,200 전후입니다. 4,200 전후 밑으로 깰 것으로는 대다수 현재 월가에서는 전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 상승 추세선 지지할까? 나스닥 지수 또한 요 상승 추세선과 주요 지지 라인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승 추세선은 100일 이평선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확실히 깼을 경우에는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판단해도 좋습니다. 이 상승 추세 지지 여부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방향성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역시 주요 지지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박스 상단부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만약 이곳의 지지가 깨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200일 이평선이고요. 다시 원래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현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인데요. 오늘은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상승 돌파 시 다음 상승 목표는 2007년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보시면 이 차트 분석가는 10년물 채 금리의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작년 10월 최고치 테스트 6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미 차트 분석가인데요. 지난주 메시지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채권 수익률 상승이 과매수권 주식시장을 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이번 주의 이슈는 채권 수익률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였다. 일간 차트를 보면 작년 10월에 형성된 이전 최고치를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금요일 하락으로 아직 상승 돌파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 월간 차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월간 차트는 작년 10월 최고치를 돌파하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작년 최고치를 돌파할 경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를 돌파할 경우 가장 높은 위치인데요. 이는 잠재적인 상승 목표가 될 것이다. 빨간색 원은 5% 수준, 정확히는 5.31% 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큰 움직임은 보통 금리 상승 환경에 취약한 주식 위험을 높인다. 기술적으로 장기 차트를 봤을 때 지난 10월 고점의 돌파 및 안착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대 진입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고점 돌파 여부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기 시작한 7월 중순 이후 S&P 500 11개 업종 수익률입니다. 에너지 업종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강력한 업종이었다. 지난주에 시사한 바와 같이 에너지 가격 상승은 채권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였다. 동시에 기술주는 시장에서 가장 약한 업종이었다. 여기가 에너지 업종이고요. 여기가 기술 업종입니다. 기술주는 보통 채권 수익률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는 의미가 있다. 이들 에너지 업종과 기술 업종의 추세는 아래 두 개 차트에 나와 있다 라면서 두 업종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업종 ETF 차트입니다. 에너지 업종 일간 차트를 보면 4월 최고치 돌파 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 강도 S&P 500 지수 대비 상승률은 지난달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에너지 업종 리더십을 보여준다. 에너지 상승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은 채권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는 기술주에는 좋지 않다. 그 다음은 기술업종 ETF입니다. 기술주 약세, 채권 수익률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난 한 달 동안 기술업종 ETF가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떨어지는 빨간색 선인 상대 강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또한 기술업종 ETF가 5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단기 추세가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좋은 소식은 XLK가 100일 이평선에서 약간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100일 이평선인데요. 여기에 지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지는 채권 수익률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지난 10월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깰 수도 있고 돌파하지 못하고 채권 수익률이 하락 안정된다라고 하면 이곳의 지지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8월과 9월이 일반적으로 시장의 가장 약한 달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최근 주식 매도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미스차트 분석가 한 개인의 의견이니 참고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를 유심히 살피시면 시장의 방향성에 좋은 참고 도구가 될 것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인데요.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면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89%, 25bp 인상 가능성이 11%로 동결 가능성이 큰 상태고요. 현재는 11월 FOMC에서 25bp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현 금리가 올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주 3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이번 주는 5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긴축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 체크해보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공포지수인데요. 공포지수는 기술적 분석가들이 중요시 여기는 요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오느냐 요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돌파한다라고 하면 증시의 하방 압력이 크다. 조정이 좀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200일평선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 다음 유가인데요. 유가는 다행히도 지난 고점에 저항을 받고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현재 유력한 움직임은 이 파란 박스 안에 있는 여기서의 방향 모색 과정입니다. 기존 하락 추세 채널 상단부의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방향 모색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이 단기 하락 추세선에 딱 맞물려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200일 이평선에 저항권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도 전고점의 저항에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 분기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단기 방향성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0일 이평선을 깨고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선과 갭 지지 영역에 딱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깰 것이냐는 역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한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생 철학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명언인데요. 나는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통산 9,000개 이상의 슛을 실패했고 거의 300게임을 졌다. 또 모두들 내가 결승골을 넣을 것으로 믿었지만 그러지 못해 진 것만도 26번이나 된다. 내 삶에서 실패는 늘 반복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실패들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의 말입니다. 이번 한 주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재차 빅테크 및 기술주의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을까에 시장은 집중하고 있고요. 미국 시각으로 금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3대 지수와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주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대 지수가 최근 하락세 속에서 주요 지지라인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지난 10월 고점 돌파 여부 체크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변동성이 큰 모습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